빼먹을까봐 자꾸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재수도 하고 삼수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재수를 할 때 저는 강남대성이라는 재수종합반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고, 삼수를 할 때는 독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목동 러셀에서 1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종합반과 독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겪어본 산증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제 재수 시절을 얘기를 해보면, 재수종합반에서는 친구를 안 사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더 신경 쓰이는 일이 진짜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상으로도 매일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학생들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일이라도 되게 속상한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재수를 시작할 때 자기는 학원에서 친구를 안 사귀겠다 이런 다짐들 많이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강대에 들어간 첫날부터 친구를 사귀게 돼가지고 이제 그 계획이 무산이 되긴 했는데, 이게 짝꿍이랑 같이 앉게 돼 있어서 안 사귈 수가 없어요, 친구들을. 근데 이 친구를 사귀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차라리 일부러 철벽을 쳐서 아예 안 사귀는 것보다 친구를 사귀는 게 되게 1년 동안 정신적으로 힘이 되고 되게 많이 의지되거든요. 그래서 친구 사귀는 게 절대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친구를 사귀면서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재수종합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구분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제 첫 번째로 학원에서 같이 다니는 제일 친한 친구랑 문제가 생겼을 때인데요. 이제 붙어 다니는 시간도 제일 길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나 나나 뭐 의도적으로 말한 건 아닌데 이제 툭툭 내뱉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서로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학생들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의 저랑 그때의 저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 제가 진짜 엄청 예민 보스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성격이 날카롭게 변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성격이 원래 이랬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수능이 끝나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약간 수능 전에 안 아프던 몸도 아프고, 근데 이제 끝나면 다 낫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첫 번째 상황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이 이제 나랑 다니는 친한 친구가 이제 저랑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길 텐데, 저는 오히려 첫 번째 상황보다 이 상황이 되게 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첫 번째 상황보다 더 억울한 게, 이제 제 일도 아니고 제가 사이가 안 좋아진 것도 아닌데, 제일 친한 친구가 반에 어떤 애랑 좀 크게 사건이 일어나면 저한테 영향이 되게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주면서 이제 덩달아서 저도 화가 나고 이러니까 제 일이 아니어도 제 일처럼 되고, 괜히 그 제 친구랑 싸우는 애랑도 막 껄끄러워지고 되게 공부하는데 쓸데없는 신경이 되게 많이 쓰였어요. 근데 제가 겪었던 일들 중에 뭐 하나를 예시로 들자면, 이 이성 문제가 간혹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 반 남자애를 여자애 2명이 동시에 좋아해가지고 뭐 서로 이간질하고 뭐 그런 싸움들도 났었고, 그냥 서로 인성 문제로 크게 싸운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무시하면 되는데 되게 저는 그때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약간 제일 친한 친구가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제일 친한 친구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이동 수업할 때 항상 붙어 있으니까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친구랑.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약간 휘말리게 됐어요. 그런 사건들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다른 일에 감정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수험생들한테는 죄책감이 크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친구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되게 난처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상황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관련 없는 이제 주변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문제로 영향을 받을 텐데요. 이게 제 일이 완전히 아니어도 약간 반 분위기 같은 게 흐려지면 되게 공부하는 분위기로 조금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래도 다른 상황들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준수한 상황이긴 한데 사소한 스트레스라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 자체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꽤 손해가 크고 부담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공부만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수험생 때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앞에 세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약간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때 감정 소비를 하는 건 나중에 절대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악화시켰으면 악화시켰지 절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상황들이 안 벌어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하루 종일 붙어있는데 어떻게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근데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저는 이제 가능한 선을 두고 좀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너무 자기 일처럼 감정이 파지도 말고 그 싸움 구경하는 것도 즐기지 말고 그냥 딱 선을 지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제가 못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엄청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에 신경 쓰고 되게 인생에서 중요한 일인 마냥 그런 일들에 반응을 했었는데 모든 게 끝난 지금 이제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신경 썼던 것들이 다 부질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들이 되게 아깝고 그러니까 막상 다시 돌아보면 그런 감정 소비한 일들이랑 안 좋았던 일들은 딱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떠한 상황에 감정이입이 되는 순간 감정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험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공부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뭐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학교가 사회고 이제 수험생들한테는 재수학원이 이제 사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 겪어보고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진짜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받은 스트레스면 되게 남는 건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보면.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 이제 안 좋은 일들, 뭐 좋은 것들은 이제 기억에 남지만 안 좋은 것들은 당연히 이제 남는 게 없더라고. 걱정을 해봤잖아. 그래서 결국 나에게 남을 사람은 남고 잘해줘도 못해줘도 떠날 사람은 떠나니까 너무 모두한테 잘해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한테만 잘하면 돼요. 적어도 수험생활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대입 준비하고 이러면 서로 바쁘다 보니까 다 흩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다 잊혀져요. 그런 일들은. 그래서 지금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스트레스 안 받고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친한 사람이랑 이제 트러블도 서로 잘 조정해 가면서 본인 공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정 기복이 없게 만드는 게 지나 보니까 제일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있지 말고 감정적으로 되지도 말고 약간 무미건조한 상태에서 공부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도 편하고 훨씬 후회 없는 수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계속 감정 기복 없는 상태가 공부하기 제일 좋다고 하냐면 제가 삼수 독재 학원, 그 러셀 학원을 다니면서 느꼈거든요. 그 삼수 때는 제가 학원 친구 하나도 없이 1년 내내 혼자 공부했거든요. 근데 일단 그때는 같은 길을 가는 친구들도 없었고 보통 삼반수를 하지 생삼수를 하는 친구들은 없어가지고 전 1년 동안 혼자 했는데 그래서 강대에선 되게 침묵이 되게 심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런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독재할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공부할 때 되게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근데 단점이 진짜 독재가 외로워요. 그래서 강대 다닐 때는 막 감정 상태가 막 완전 이렇게 완전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막 이러고 근데 독재는 그냥 진짜 일자예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 강대에서는 진짜 재밌는 일이나 행복한 일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도 똑같이 많아가지고 중간 상태가 없어서 감동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근데 독재는 재밌는 일, 짜증나는 일 다 없어가지고 공부하기에는 되게 편한 상태더라고요.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공부하기에는 독재의 무미건조한 그런 분위기가 맞았던 것 같아요. 독재 학원에서 인간관계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건 거의 없었죠? 그냥 친구가 그때 같이 다니는 친구가 없었으니까. 근데 괜히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짜증이 날 때가 있거든요. 막 내가 뭐 하나 막 나를 그냥 쳐다보는 느낌도 들고 그냥 이유 없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느낌도 들고 그냥 공부하는데 살짝씩 거슬리게 행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근데 가끔 그냥 만약에 저를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저도 똑같이 쳐다봤어요, 그 사람을. 좀 왜 쳐다보냐는 식으로 근데 그때도 조금 예민 코스여가지고 좀 그 성격이 그래가지고 좀 쳐다보면은 괜히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왜 쳐다보냐는 식으로 좀 쳐다보고 그랬는데 그냥 이거는 제가 했던 방식들 중에서 이제 하나고 또 한 가지 제가 했던 방법이 약간 속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였는데 독재 다닐 때 속마음으로 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러셀은 말을 못하게 하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어차피 친구 있어도 말을 못해요, 거의. 그래서 약간 오늘 좀 거슬렸던 일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 약간 실시간으로 약간 하나님께 털어놓는 식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약간 기도 형식이라기보다는 약간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 힘든 거 털어놓듯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지금 기분이 너무 짜증나는 상태인데 도대체 저 아이는 왜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경 쓰지 않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잣말 비슷한 기도를 하면 뭔가 스트레스가 좀 풀렸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통틀어서 보면 독재에서 인간관계 문제는 약간 혼자서 무슨 상황이, 그러니까 인간관계 문제보다는 혼자서 무슨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그것을 풀어내느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차가 있으니까 각자 좋은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재종반의 경우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고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될 일이니까 후회 없는 수험생활 위해서는 적당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독재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슬리는 주변 환경들을 무시하면 좋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다면 실시간으로 뭐 저처럼 기도를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본인만의 건전한 방법을 찾아서 해소해보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힘든 일 있으면 그 상담 같은 거 해줄 수 있으니까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부담 없이 와도 됩니다. 감사합니다.